이번 주 주식시장은 무려 8개 종목이 의문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 중 2개 종목은 4일 연속 하한가인데다 나머지 종목들도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여기에 주가 조작설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증권부 조은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시장 상황을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도 하한가 행진은 지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 24일에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 중에서 선광과 대성홀딩스 그리고 서울가스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거는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 이후에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이 삼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4일 연속이라는 이런 불명예는 면하게 됐지만 여전히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락한 만큼 좀 시장의 우려를 많이 받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역시 좀 파란불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나마 세방이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폭락이 지속이 되면서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폭락 전에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7조 원이 증발을 했었고 또 오늘 추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이들 종목의 시총은 3조 9천억 원대이거든요. 4조 원대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4일 동안 따져보면 8조 원 넘게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가치주로 꼽혀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종목 이름만 봐도 너무나 천차만별이잖아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좀 굳이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유통 주식수가 좀 적고 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크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일단 8개 종목들의 평균 유동 주식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40.55%입니다. 이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이 발행 주식수 중에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이 주식수의 비중을 말하거든요. 전체 상장사 유동 비율이 57.44%, 이렇게 되면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건데요.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규모 매매가 일어났을 때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에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곳이 이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매물이 쏟아지니까 또 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또 쏟아내고 또 여기서 투심이 악화된 개인 투자자들까지 나서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CFD 계좌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됐나요? 네, 이 CFD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장외에서 하는 파생상품 거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면은 증권사가 대신해서 주식을 매매해주고 이 차익이 발생하면 이건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러한 구조거든요. 여기서 최소 증거금률이 40% 그리고 최대 2.5배의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4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최대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들만 이걸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에 주가가 이번처럼 급락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내지 않을 경우에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에 나서면서 주가가 더 출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반대 매매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심이 악화되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덩달아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 주가 하락 그 정도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업계에서는 이제 작전 세력이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CFD의 특성을 악용을 해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뭐 의사라든가 뭐 회계사, 뭐 요즘 연예인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소득자들을 끌어들여서 CFD 계좌를 개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이제 일부는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또 다른 투자자들 모집하게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혹한 사람들이 또다시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 다단계 수법과 다름없는 예. 그런 구조였던 거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이 종목들 대부분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종목들이라는 건데요. 지금 해당 종목들은 신용불가 조치가 취해진 상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코스닥이라든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만 봐도 올해 초 7조 원대 수준이었다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면서 뭐 10조 원대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네. 또 이번에 한가 종목을 맞은 이 8개 종목 역시 좀 신용융자 잔액 비율이 좀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10%가 넘는 상황이고요. 또 신용공여 비율 역시 20에서 30%대로서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이렇게 신용융자 공여, 뭐 잔고율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가 그만큼 하방 위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급매 현상이 발생을 하면 더 크게 상황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당국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주가 폭락이 계속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진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사안을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이었죠. 그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그 주가 조작 세력 H 자문사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세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금융위 특사경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이 사무실들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관계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이 관련 의혹자 10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이슈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지금 내일 증권업계 사장단들을 모시고 뭐 소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오전이죠. 이제 증권사 CEO들과 그리고 함용일 부원장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열 예정인데 단순히 주가 조작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신용 위험이라든가 다양한 위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종목들이 사실 저평가된 가치주로 꼽혀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별다른 호재가 없이 갑자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급락하기 직전에 이 최대 주주가 절묘한 타이밍에 다 팔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시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 하한가 기록한 8개 종목들을 보면서 좀 살펴봤더니 지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가 좀 일어난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아닌 종목들도 좀 있긴 했는데 보통은 임원이 퇴임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내놓는 이런 경우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다우데이터와 서울가스 이 두 기업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김익래 회장이 매도 타임이 바로 직전에 정말 매도를 했었어요. 지난 20일에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지분율로 따지면 3.66%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를 했거든요. 이 처분 단가를 보면은 한 주당 43,245원. 이걸 매각 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605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차익을 누린 셈이죠.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김영민 회장이 지난 17일에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10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이걸 한 주당 45만 원 넘게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차익이 456억 원. 9,500만 원까지 달하는 뭐 이 정도의 규모인데 이걸 두고서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김익래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폭락한 상황인데 너무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절묘한 타이밍을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원성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CFD가 장외 상품이라서 지금까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 같은데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